야, 로비는 상가 건물의 첫인상인데 여기다가 쓰레기 봉투를 두고 진짜 건물 관리 안 된다 안 돼. 그렇지요. 아니 분양사가 부도다면서 관리인을 제대로 못 뽑아서 그렇죠 뭐. 아, 그래도 이거는 아니지요. 위탁 관리하는 데가 엄연히 있는데. 맞아요. 지난번에도 전기랑 수도 공과금도 제대로 처리 안 됐어. 단전 단수될 뻔했잖아요. 이거 문제가 심각하네요.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 건물 관리가 안 돼서 장사도 안 돼요. 맞아요. 우리 샵에 오는 손님들도 상가가 너무 지저분하다고 다른 데로 이사 가라고 난리예요. 그럼 우리가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관리인을 한 명 뽑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그럼 관리인은 누가? 아무래도 연장자고 이 의견을 직접 낸 202호가 맞는 게 어떻겠습니까? 제가 관리인 대표요. 지금 이청 대표도 맡고 계시니까 딱이겠는데요. 맡아주시죠. 이 상가의 입주도 제일 먼저 하셨고 그간의 사정도 제일 잘 아시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뭐 그렇다면 제가 맡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박수! 그렇게 202호는 로이어 상가 관리단 대표자로 취임했습니다. 저희 관리단은 관할 세무서에 신고도 했고 고유 번호증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예. 관리업체에서는 여기 어쩐 일입니까? 사장님이 이번에 대표가 되셨다고 해서 안 그래도 제가 인사드리러 가던 참인데 이거 받으세요. 뭘 이런 걸 그냥 오시면 되는데. 뇌물 아닙니까 저거?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야 뭐 관리업체에서 하기 나름이죠. 뭐. 참. 앞으로 저희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안 그러셔도 되는데. 어쨌든 멀리서 오셨으니까 식사나 하고 가시죠. 그럴까요? 네. 이거 제가 들어드릴게요. 예. 그래. 대표님. 대표는 무슨 그냥 관리인입니다. 관리인. 그게 그거지 않습니까? 오늘은 제가 좋은 데로 모시겠습니다. 좋은데요? 네. 상가관리 용역 재계약도 다가오고 있고요.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완전 풀코스로 모실 테니까 저희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벌써 기간이 그렇게 됐나? 오늘 나 대표 하는 거 봤어요. 이거 여부가 있겠습니까? 오늘 제가 확실히 준비했습니다. 가시죠. 이러면 안 되는데. 참나. 뭐지? 202호랑 관리업체랑 그렇고 그런 관계인 건가? 참. 상가 관리 좀 잘하라고 대표를 밀어줬더니 이게 뭐고? 와, 그래 청소는 깨끗하게 해달라 했는데 이게 뭐고? 와, 진짜. 이거 아직도 안 고쳤나? 물 쫄쫄 나온다고 고쳐달라고 한 지가 언젠데? 진짜 상가 관리를. 하는 기가 많은 기가. 아직도 여기저기 문제가 많습니다. 이 관리비를 올리겠다고. 관리는 제대로 안 하면서 돈만 올리겠다는 거네요. 이거 이대로는 안 되겠는데요. 그렇죠. 이거 제대로 좀 따져야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가시죠. 무슨 일이십니까? 아니, 관리비를 꼬박꼬박 내는데 건물이 왜 이렇게 더럽습니까?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제때 안 고쳐서 자꾸 고장 나잖아요.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전에 누수까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뭐 하나 고쳐진 게 없는데 뭐 최선요. 도대체 우리가 낸 관리비는 어떻게 쓰이는 겁니까? 그 회계 자료 한번 보입시다. 그건 내가 관리단을 대표해서 직접 다 확인하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 관리인은 관리단을 대표해야지
왜 업체 편을 드는데요? 그 둘이 뭐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있기는 뭐가 있단 말입니까? 계속 업체 편을 드는 건 관리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죠. 뭐라고요? 나는 세무서에서 발급한 고유 번호증까지 있습니다. 엄연한 대표가 맞다고요. 계속 이렇게 분란 만드실 거면 나가주세요. 나가주십시오. 두 분 나가세요. 나가시라고요. 나가세요. 어, 하도 어이가 없어서 내 말이 다 안 나오네. 이백이요 아저씨, 아무래도 업체랑 뭐 있는 것 같은데. 아 근데 이백이호가 우리 관리단 대표 맞아요? 제 말이요. 용역업체 대표가 딱 어울리네요. 아 근데 관리단 대표 뽑을 때 우리 정식으로 투표 같은 거 이런 거 안 했잖아요. 그쵸? 제일 연장자니까 맡아주세요. 그랬죠? 상가 사람들을 이 대변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자기가 대표라고 지금 횡포 부리는 거잖아요. 이거 뭐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네, 그러게요. 쓰레기도 널브러져 있고 건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용역업체, 또 그 용역업체와의 재계약을 밀어주기까지 하는 지금 관리인 이정수 씨의 횡포가 좀 지나치지 않나 싶은데요. 김경래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나요? 네, 원래 이 로이어 상과 같은 이 집합 건물에서는요, 이 관리인이나 이 관리비 문제로 인한 분쟁이 정말 많거든요. 네. 그 원인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관리인이 독단적으로 위탁 관리 업체를 선정하거나 이 관리비 징수 등 이런 여러 사항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 사례에서는 이 관리인이라고 하는 이정수 씨 행동은 좀 너무 지나쳐 보이긴 하네요. 네. 자, 그럼 이 집합 건물의 관리인 도대체 어떤 권한을 갖길래 이렇게 행포를 부리는 건가요? 네, 우선 이게 대부분의 집합 건물에서는요, 이 아파트 뭐 입주자 대표 회장, 뭐 관리위원장, 뭐 상가 번영 회장 등 뭐 다양한 방식의 이름을 가진 이 대표자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들이 모두 다 관리인은 아니고요. 이 관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고 줄여서 우리가 집합건물법이라고 하는데 네. 이 집합건물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선임된 대표자를 말합니다. 예. 구분 소유자가 10인 이상이면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임기를 정한 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이 집합건물법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이라면요, 공용 부분의 보존 행위, 그리고 관리비의 수령이나 뭐 청구하는 행위 등 또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 관리단을 대표하는 일체의 이 권한과 행위를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야, 이게 지금 관리인의 권한이 생각보다 조금 막강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이 상가 소유자인 하지야 오민지 씨는 이 관리인을 상대로 해서 독단적인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까? 그냥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겁니까? 만약에 이정수 씨가 유효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선임된 관리인이라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이 드라마 사례에서 이정수 씨는요, 이 적법한 관리인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오, 적법한 관리인이 아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렇습니까? 이정수 씨가 이 집합건물법에서 정한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에서는요, 이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 또는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된다고 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분 소유자들이 이정수 씨를 관리인으로 선임한다는 그 결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근데 이정수 씨는 이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적법한 관리인이 아닌 것이죠. 자, 그런데 3년 전에 로이어 상가에서 비상대책위원회가 열렸고요. 이때 이정수 씨를 관리인으로 뽑았는데 이거는 적법한 절차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구분 소유자들이요. 예. 이 관리단 집회 또는 관리위원회 결의로 관리인을 직접 이게 선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게 드라마 사례를 보니까 이 몇몇 이제 층별 대표자들이 임의로 이렇게 회의를 열고 이정수 씨가 이게 단지 연장자다 이런 이유로 이 대표자로 추대를 했거든요. 이런 방식은 집합건물법에서 정한 이 적법한 절차가 아닙니다. 네. 실제로 이 법원에서도요, 이렇게 구분 소유자의 어떤 결의가 없이 뭐 추대, 호선, 지명을 통한 관리인의 이 선임 방식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근데 지금 이 이정수 씨 같은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서 대표라고 기재한 고유 번호증을 발급받았거든요. 그렇죠. 우리 사회는 증이 있으면 인증이 되거든요. 이 지금 고유 번호증 같은 경우는 요걸 근거로 해서 대표자라고 자기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또 좋은 지적이신데요. 이 관할 세무서 이 고유 번호증은 집합 건물 관리단이 이 신고만 하면 이게 발급해주는 서류입니다. 네. 이는 이 관리단에서 이 세금을 부과하는 등 이 과세의 편의를 위해서 발급되는 행정상 서류에 불과합니다. 네. 실제로 그 고유 번호증 이 하단을 보면요, 이 고유 번호증의 대표자가 정당한 대표자임을 증명하진 않는다라고 다 기재가 되어 있어요. 법원에서도요, 이 집합건물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단지 고유 번호증의 대표자로 기재된 사람 그런 이유만으로 그 대표자를 관리인으로는 인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고유 번호증이라는 게 형식만 그럴 뿐이지 그러네요. 실제로는 이정수 씨를 대표로 인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네. 이 고유 번호증은 이 과세의 근거는 될 수 있지만 이 관리단이라는 그 단체의 대표자를 증명하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예. 자, 그럼 그렇게 해서 이정수 씨가 적법한 관리인이나 대표자가 아니라면 위탁 관리업체와 재계약을 한 것도 이것도 적법하지 않은 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 법원은요, 이 부적법한 대표자와 체결한 위탁 관리 계약을 원칙적으로 이렇게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정수 씨가 위탁 관리업체 대표 이 나근수 씨와 체결했던 그 위탁 관리 계약은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지금 이 사건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로이어 상가는 입주 당시에 분양사 부도로 인해서 관리인을 선임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최초의 나근수 씨 관리 용역 업체가 분양사와 위탁 관리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부도난 분양사와 체결한 요거는 유효한 겁니까? 아, 네, 이게 좋은 질문이신데요. 최초에는 이제 부도난 분양사와 관리 용역 계약을 했었죠. 네네. 위탁 관리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 체결한 것도 다 원래는 구분 소유자의 의결이 다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 건물이 이렇게 최초로 분양된 시기, 막 지어졌을 시기에는 이게 정식으로 관리단을 구성하거나 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분양사나 시행사에서 이 한시적으로 위탁 관리 업체를 지정해서 계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사정 때문에 이 나근수 씨의 그 위탁 관리 업체도 최초에는 이 분양사와 계약을 체결했던 경우로 보이는데 네. 법원은 이처럼 이 관리단의 단체나 관리인을 선임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분양사나 시행사를 통해서 위탁 관리 계약을 체결한 것에 효력을 일단은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초의 계약은 적법하다고 볼 수 있지만 네. 그 뒤에가 문제죠. 그 뒤에는 이제 그 관리인이라는 이정수 씨와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이정수 씨가 적법한 관리인이 아니라면 그 뒤에 체결한 계약은 이제 무효가 되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 적법한 관리인이 아닌 이정수 씨를 상대로 지금 재하 씨와 민지 씨가 법적 대응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인데요. 이거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좀 정확히 한번 짚어볼게요. 예. 자, 이정수 씨의 지위는 이 집합건물법상의 관리인이 아니고 이 관리인을 이제 자처하는 사람에 그렇죠. 불과하다는 것이죠. 예. 이정수 씨에게 적법한 관리인으로서의 지위가 없는 상태지만 마치 여전히 이 정당한 관리인인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정수 씨를 상대로 이 관리인 지위가 없다는 것, 즉 관리인 지위 부존재를 확인하는 관리인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관리인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 자, 그러면 관리인의 지위가 적법하지 않다는 것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 이정수 씨가 집합건물법상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는 그런 증거, 그러니까 즉 관리단 집회 등의 어떤 선임 결의가 있었던 증거는 아마 없을 테니까 네. 충분히 승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피고를 이 관리단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정수 씨 개인을 만약에 피고로 삼아서 관리인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요, 그 부분은 소송이 부적법해서 각하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인인 이정수 씨를 피고로 하는 게 아니라 관리단 그 단체를 피고로 해서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이게 어떤 단체의 어떤 대표자나 구성원에 대한 그 지위 존부를 확인하는 청구는요, 그 개인이 아니라 그 단체를 상대로
제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자,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지금 이정수 씨의 행태를 보면요. 스스로 계속 관리인이라고 자처를 하면서 업무를 수행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 상황인데 이 소송하기 전에 이런 걸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이 관리인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같이 제기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정수 씨가 이 관리인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의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일단 그 직무집행을 긴급하게 정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관리인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과는 좀 다르게 이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은 이정수 씨 개인을 상대로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하. 야, 근데 이게 관리인 이정수 씨 직무가 정지가 된다면 또다시 이 로이어 상가는 관리인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요즘 소유자들이 안 그래도 불편한데 계속해서 이 불편을 안고 살아야 된다는데 이건 그렇죠. 뭐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네, 또 좋은 질문이신데 어차피 구분 소유자들이 원하는 거는 건물을 제대로 누군가 관리를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만약에 이제 이정수 씨 그 직무가 정지가 돼버리면 구분 소유자들은 다시 관리단 집회를 개최해서 관리는 또 뽑아야 하는데 이게 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네. 좀 여러 불편이 있겠죠. 자, 이럴 때는 법원에 임시 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을 통해서 선임된 임시 관리인은 그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관리인 선임을 위한 집회 등을 소집하게 됩니다. 네. 이러한 이 법원의 임시 관리인 선임 제도는 2021년부터 시행이 된 것이라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요. 만약에 관리인이 없어서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그런 집합 건물이라면 이러한 방법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법원의 임시 관리인 선임 제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관리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하재하 오민지 씨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로이어 상가의 이제 관리인 내지는 뭐 대표자 노릇을 했던 이정수 씨 지금까지 모든 것을 독단적으로 다 결정해 왔는데요. 사실 알고 보면 이정수 씨는 이 집합건물법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 즉 구분 소유자의 선임 결의를 거치지 않았던 이 부적법한 관리인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정수 씨가 허술하게 위탁 관리 계약 체결하고 관리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등 여러 문제가 심각하니까 이에 대해서 하루빨리 이정수 씨의 관리인 직무 집행을 정지시키고 관리인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또 필요에 따라서는 법원에 임시 관리인을 선임해달라는 청구도 제기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네. 이를 통해 이제 집합건물법에서 강력히 보호하고 있는 우리 구분 소유자들의 이 정당한 권리를 적법하게 행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